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20년 전 저를 버리고 집 나간 부자 아빠를 우연히 지하철 노숙자들 사이에서 발견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사연 이야기의 시작을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평범하지 않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나며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항상 밤늦게 들어와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밖에 안 떠오르네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잘 나가는 금융맨이셨고 어머니는 교사셨어요. 잘 나가는 금융맨이던 아버지에게는 여자가 참 많았나 봅니다. 제 어릴 적 기억 속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된 부부싸움의 원인은 아버지의 바람기였습니다. 맨날 어느 여자랑 뭘 하느냐고 늦었냐면서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던 엄마 아빠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드물 정도였죠. 시간이 흘러 결국에는 제가 10살 무렵에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 집에다가 맡기고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아직 세상 물정 몰랐던 10살 때부터 저는 그 이후로 부모의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인간만도 못한 것들이라며 줄곧 욕을 하셨고 엄마조차도 할머니한테 저를 맡기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양육비조차도 둘 다 안 보내줘서 할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그동안 모아두신 돈으로 저를 키우셨지만 점차 힘이 붙이셨는지 가끔 엄마에게 전화해서 큰 소리를 치고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한없이 아이고 불쌍한 것 이라며 잘해주셨지만 저는 할머니가 저 때문에 늙은 몸을 이끌고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을 알고 항상 눈치를 보며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했었죠. 그래도 공부는 나름대로 잘해서 학원 한 번 안 가고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2, 고3 시절이 처참하게 망가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자 그제서야 찾아와서 얼굴을 보여주는 엄마. 할머니는 엄마에게 자신이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다며 저를 데리고 가라고 하셨죠. 그러자 엄마는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극구 거부하며 말했지만 할머니의 강요에 하룻밤만 데리고 가서 재우겠다며 전 처음으로 엄마의 집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가보게 된 엄마의 집은 제가 상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집이 엄청 커다랬습니다. 정원도 있는 집이었고요. 그 집에는 저보다 4살, 6살 많은 딸들이 있었고 엄마의 새 남편인 그 아저씨는 인상도 험악했고 엄마보다 나이도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 새 남편처럼 보이는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엄마한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했고 딸들은 불편하다며 저를 마치 벌레 보듯이 쳐다보더군요. 결국 그날 밤 엄마가 그 남자에게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보던 저는 순간 급 짜증이 나서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재워준다고 해도 안 잔다고 그냥 무작정 집을 나가려고 하자 그래도 제 자식이라 정이라도 있는지 엄마는 급히 따라 나와서 저한테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너가 있을 곳이 못 돼 라고 말하는 엄마 얼굴을 아무 말 없이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아빠랑 이혼하고 저까지 버리고 가서 다른 남자와 살더니 저렇게 눈치 보고 사는 건가 싶더군요. 저는 할머니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울면서 할머니 입원실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항상 할머니를 제가 보조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국가 보조금과 제가 학교 마치고 알바하면서 얻은 조그만한 돈으로 겨우겨우 생기를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양육비라도 받으라는 사회복지사님의 조언에 엄마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자기도 돈이 없고 전 남편인 아버지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서 사실상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을 거라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말과 달리 공부에 전혀 집중을 못하자
성적은 비가 내리듯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도 나름 고3 수능 날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으나 이미 손에 놓았던 공부는 돌이킬 수가 없는 수준이더군요. 그렇게 나쁜 성적을 받고 나니 제 생활 수준으로는 대학교를 진학하기도 힘들었고,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봐야 오히려 돈만 나갈 것이기에 학교 진학은 과감히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할머니의 병수발을 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고, 그때쯤 할머니께서는 노안으로 제 나이 2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장에 엄마는 그 새 남편과 아이들은 오지도 않고 혼자서만 와서 저랑 지켰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언제 왔냐는 듯이 다시 손살같이 사라지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사라지기 전에 말하길 이제 성인인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원래 저런 사람이었지, 제가 뭘 기대했나 싶더군요. 할머니의 치료비로 발생된 모든 빚들은 제가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없어지게 되었고, 군대는 면제받아 그때부터 무엇을 하고 살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게 보험 영업이었습니다. 나이 무관하고 학력 무관하고 오로지 실적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까지 낼 수 있다는 말에 보험 영업맨이 된 후로 매일매일 영업에 관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세월 동안만큼이나 이론적으로나 몸으로나 산전수전 정말 다 겪게 되었고, 결국 악착같이 끈기와 인내로 이제는 나름 보험 수상도 하게 되고 큰 돈을 거머쥐게 되었죠. 거기다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자친구, 4년 넘게 사귀었고 여자친구가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자 저는 부모가 없다는 말부터 딱 못 박았었죠. 그리고 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자 여자친구는 울면서 자신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상상해서조차도 못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어렸을 적부터 집안에서 화목하게 구김없이 자란 귀한 여자아이였습니다. 평범한 대학을 나와 평범하게 중소기업에 다니던 아이였죠. 그런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고, 혹시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고아와 다름없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여자친구 부모님들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덕분에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 이후로 가족의 온기라는 걸 느껴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제 부모석에는 한 분도 없었네요. 그래도 제 인생은 결혼하고 나서부터도 더욱 잘 풀렸습니다. 아이도 둘이나 가지게 되었고, 제가 못 받은 사랑 나눠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살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빠로 살던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늦은 퇴근길 회식 장소에서 지하도를 걸어간 적이 있는데, 지하도 상가들이 하나 둘씩 문을 걸어 잠근 그 앞에 한 늙은 낯선 남자가 박스를 주섬주섬 정리하면서 있더군요. 아마 누울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자리에 마치 못이 박힌 것처럼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남자는 제 아버지였거든요. 20년 만에 보는 거였지만 바로 알겠더군요. 아버지는 노숙이 익숙한 몸놀림으로 바닥에 박스를 깔고 우산을 펴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 누워서 잠을 청하더군요. 제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근처에 다가가자 얼마나 안 씻었는지 풍기는 악취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고, 며칠간을 고민에 빠져 있다 다시 같은 시간 그 지하도로 가봤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그 자리가 본인의 자리인지 그곳에 다시 누워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불러봤습니다. 혹시 김중만 씨 아니냐고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아버지, 그 젊은 날의 잘생긴 얼굴과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어디 갔는지 자기를 아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흠칫 놀라시더니 고개를 황급히 돌리며 사람 잘못 봤다고 말하더군요. 그토록 미웠던 엄마와 아빠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유 모를 눈물이 올라오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지듯이 사시더니 왜 이러고 계세요? 라고 말을 하자 황급히 짐도 놔두고 도망치듯 달려나간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 보기가 부끄러웠나 보더군요. 저는 주변 분들을 통해서 수소문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어릴 적 그렇게 이혼하고 새살림 차리고 정말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살던 아버지는 주식 한 방에 폐가망신해서 지방까지 다 말아먹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지금처럼 노숙자 인생이 되었다네요. 그 뒤로 아버지를 몇 번이고 찾아가 왔으나 저 때문인지 항상 왔던 그 자리에 안 나타나고 다시는 그 이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자식된 도리로서 먹고라도 살 수 있게 국가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찾아봤으나 결국은 아버지를 못 찾았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서로 잘난 듯이 살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재 불쌍한 인생이 되어 살고 있네요. 어쩌면 한 가정을 소홀히 하였기에 그 끝이 이런 결과인 것은 당연하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식들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네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